좋아요, 구독.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차트나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스터님들이 굉장히 좀 상세하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 찾아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죠. 제가 이제 금리 인상, 그렇죠? 금리 인상 뭐 올해 한 번 올릴 것이냐, 아니면 뭐 0.25를 올릴 것이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미국의 셧다운이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하반기에 항상 여러분들 해외 선물 1년 이상 아니면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반기에 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 주말 특강, 항상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하는 주말 특강 중에 이 미국의 디폴트에 관해서 미국 디폴트에 관해서 제가 2021년 하반기에 강의를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제 강의는 전부 다 무료인데, 이 디폴트가 뭐냐? 채무 불이행이죠. 그냥 채무 불이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디폴트로 가기 전에 채무 불이행. 미국이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돈을 못 갚느냐면, 자, 이 프로세스를 제가 좀 자세하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모든 국가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한데 뭐 국가가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국가가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채권을 발행을 하죠.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국채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채권은 뭐죠? 어떤 게 화체되어 있습니까? 내가 1년, 물론 이제 그 개월도 있습니다만 1년, 3년, 5년, 뭐 7년, 10년, 30년. 자, 내가 1년 있다, 3년 있다, 5년 있다, 7년 있다가 어떤 투자자가 있을 건데, 투자자가 거의 이제 기업입니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기업에다 팔아요. 우리 국가에 500억만 빌려달라. 500억 채권을 사면 한 1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갚겠다. 대신 매년 뭐를 줍니까? 국가는 이 기업한테 뭐를 줘요? 이자를 줍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은행 가서 대출을 하면 어떻게 되죠? 3년 만기, 5년 만기 대출을 받고 다달이 이자를 주는 형식과 똑같습니다. 국가도 똑같아요. 기업에다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에다 팔 수도 있나요? 국가가 사기도 합니다. 국가가 사는 비율이 사실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채는. 그래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일본, 두 번째가 중국. 원래는 중국이 1위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미국은 채권을 발행하면 일본과 중국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샀었고, 그래서 이 나라들한테 매년입니다. 매년 이자를 지급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만기가 계속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1년, 3년, 5년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얘네한테 뭘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돼요? 아니요. 원금 줘야 돼요. 원금을 줘야 된다. 이자도 뭐 많기는 하지만 이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원금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예전에 일본이나 중국, 물론 이제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요 특정 두 가지 국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나 중국한테 팔았을 때는 채권 금리가 1% 정도 내외였어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도 요 채권을 사고 1% 정도의 수익만 얻었고, 미국도 뭐예요? 거의 공짜로 돈을 얻어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원금이 중요해요. 원금이. 이 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디폴트예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프로세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디폴트다. 이 디폴트 강의를 제가 이제 한 겁니다. 디폴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 그런데 디폴트 전에 가는 게 있어요. 디폴트 전에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셧다운이에요. 제가 이제 그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샷다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샷다맨. 그러니까 셧다운은 뭐냐면 문을 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문을 닫는 겁니다. 어디에 문을 닫냐면 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셧다운이라는 걸 먼저 하는데 문을 닫는 거다. 문 닫는다. 어디 문을 닫냐면요, 여러분. 관공서의 문을 닫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같은 뭐 공단이나 이런 관공서의 문을 닫아요. 단 닫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경찰서, 소방서,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 이런 데는 안 닫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필수 요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관공서 빼고는 이 관공서의 문을 닫는 겁니다. 왜 닫을까요, 여러분? 왜 닫을까? 관공서에 누가 있어요? 직원들이. 공무원이 있죠. 네. 공무원들 월급을 안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 월급 안 주고요. 공무원 퇴직 공무원 연금 안 줍니다. 군인연금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학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장학 대출을 이제 학생들이 받잖아요. 요거를 굉장히 길게 촘촘하게 나눠서 내는데 이 내는 거를 더 확 내게 합니다. 그리고 스탑을 잠깐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스탑된 걸 풀게 해요. 그래서 돈을 내게 해요. 공무원연금, 공무원 월급, 군인연금 등등 이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돈 주는 걸. 그래서 관공서를 폐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왜 안 주느냐? 채권 갚기 위해서. 이 돈을요, 빚을 갚는 데 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셧다운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셧다운은 빠졌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디폴트에 빠질 것인가 빠지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거의 99%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셧다운이 현실 불가능이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셧다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왜 경제 뉴스냐? 이게 정치 뉴스하고 경제 뉴스인데, 자, 민주당이 있고요, 공화당이 있죠. 지금 바이든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돼요? 돈을 뿌리자. 공화당은 뭐예요? 돈 뿌리지 말자예요.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연결고리. 자, 디폴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셧다운이 있어요. 근데 셧다운의 원인, 디폴트의 원인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돈을 갚으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채권 발행을 또 해야 돼요. 그죠?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이죠. 미국이 국채 발행을 해서 이걸로 재원을 삼아서 뭡니까? 디폴트하고 셧다운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빚을 갚으면서. 근데 지금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하자라는 거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채권 발행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비현실적이니까. 채권 발행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 둘이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슈는 자,
한 발자국 더 뒤로 가보면 이 이슈가 왜 불거졌느냐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불거졌거든요. 왜냐?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제 노란 떡방에 들어오시고 주말 특강 보시고 강연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 이후로 미국의 부채 그리고 미국이 1년에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상태에서 국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셧다운 되냐 안 되냐. 셧다운이 진짜로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이 셧다운 문제가 왜 최근 3년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 2020년 6월부터 기사 검색해 보세요. 셧다운, 미국 부채, 미국 디폴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요. 왜 그러느냐?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려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미국의 나라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고 미국의 뭡니까? 1년에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이것들 그 전에도 이제 빚이 쌓였겠죠.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빚이 쌓였는데 이게 만기가 도래되면서 뭐예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럼 뭘 또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또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려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협의를 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발행하자, 많이 발행하자. 공화당은 줄이자. 여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시한이 있습니다. 이제 뭐 11월인데 협의가 안 되면 뭐예요? 셧다운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여기에서도 디폴트로 가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는다. 너무 부담이에요, 디폴트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주가 3분의 1 토막 납니다. 장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셧다운까지는 갈 수 있다. 왜? 셧다운은 지금 미국 역사상 3번 정도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셧다운만 가도요. 지금 나스닥 지수 10,000포인트 가는 건 저는 1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라인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 1분만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나스닥 차트를 일단은 보면 많이 올랐고 지금 횡보 박스를 일단은 그리고 있다. 자, 그럼 이게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모멘텀이 더 많은지 아니면 밑쪽으로 다시 내려갈 모멘텀이 더 많은지를 일단은 보시면 된다. 대신 이게 쭉 미끄러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왜? 첫 번째, 기술적으로 뭡니까? 7개월 동안 올랐던 이 지지라인, 소위 얘기하는 이 지지라인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올라가서 이 채널 상단 15,700 라인 정도를 딛고 다시 역사상 고점을 찍을 확률이 더 높은지 아니면 저항을 받되 지속적으로 어떻게 내림 차트로 돌릴 가능성이 더 많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관한 제 주말 특강 강의를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